안녕하세요. 김학균입니다. 오늘은 전위. 지난 시간에 이제 전위에 대한 것들을 배웠었는데요. 자, 그럼 이런 전위라고 하는 걸 어떻게 좀 활용해야 되는지, 특히 전위보다는 전위차의 활용이다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시 정리하자면 전위라고 하는 물리량은 전기장 때문에 생기는 물리량이었습니다. 우리 늘 뭐랑 비교했었냐면 중력 때문에 생기는 물리량이 우리 중력 포텐셜 에너지에 해당됐었습니다. 그러면 전기장 때문에 생기는 물리량, 전위 또는 전위차라고 하는 물리량의 활용에 대해서 같이 정리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얘기할 거는, 자, 일단 전기장을 이용해서 이제 전위차를 좀 계산할 거예요. 근데 방법은, 자, 이렇게 수식으로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위치에서의 전위예요. 특정 위치의 전위는 우리 전위 지난 시간에 정의했었던 내용들이 있었죠. 마이너스 인테그랄 E.ds라고 하는, 자, 우리 전기장에 대해서 우리 선적분을 해준 값. 시 우리 전기장을 이용해서 전위를 계산하는 방법인데,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계산할 것들이 별로 없어요. 우리 전기장을 이용해서 특별한 지점에서 전위 계산해 주는 것들은 주로 이제 점전화에 대해서 계산합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점전화나 또는 어떻게 여러분들 도체구라든가 부도체구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도체구나 부도체구에서의 어떤 특정한 지점에서의 전위를 계산하는 것들을 계산할 때 이 식을 사용할 거고요. 자, 대부분의 문제들은 전위차를 계산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A에서 B로 이동했을 때 전기장을 이용해서 우리는 전위차, A하고 B 사이의 전위차를 계산할 텐데, 근데 우리 전위는 어디가 높고 어디가 낮은지가 이미 결정되어져 있었습니다. 플러스 쪽이 전위가 높고 마이너스 쪽이 전위가 낮은 것들이 일단 정의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우리 이거 직접 계산할 때는 마이너스 잘 안 쓸 거예요. 전위차만 계산할 거고 우리 플러스 쪽이 전위가 높고 마이너스 쪽이 전위가 낮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근데 식을 제가 두 개 썼습니다. 자, 여기에 왼쪽에 있는 식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도 자, 요런 식이 하나 이렇게 등장했습니다. 그러면 자, 왼쪽에 있는 적분식은 자, 균일하지 않아요. 자, 불균일한 전기장이 등장했을 때는 이건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 적분해야 되지만 균일한 전기장이 등장할 때도 있었습니다. 균일한 전기장에서 전위차를 계산할 때는 굳이 적분 쓰지 않고요. 자, 우리 거리만 곱해서. 여러분 코사인이 들어가 있는 거는 무엇 때문이었냐면 내적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전기장과 나란한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만 계산해서 우리가 뭘 계산하는 거냐면 전위차를 계산합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특별한 지점에서 전위는 점전화, 도체구, 부도체구만 우리 특별한 지점에서의 전위를 계산할 거고요. 전위차는 자, 일반적인 경우에 전위차는 다 이렇게 우리가 계산하는데 불균일한 전기장일 때는 어쩔 수 없이 적분해야 되지만 균일한 전기장에서는 적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전기장에 관한 가우스의 법칙 이용해서 5가지 전기장을 다 유도했었습니다. 점전화, 선전화, 면전화, 도체구 내부 외부, 부도체구 내부 외부에서의 전기장을 다 계산했었는데요.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전위차 또는 전위를 내가 계산해 줄 거다라고 이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점전화, 자, 이렇게 설정하도록 합시다. Q라고 하는 점전화 여기 있어요. Q라고 하는 점전화. 그럼 여러분들 이 Q라고 하는 점전화는 주변으로 여러분들 나가는 방향으로 막 지금 전기장이 형성되어져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A점에서 B점으로 이렇게 이동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도록 합시다. 여기가 A점이고 여기가 B점에 해당되게 지금 설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A에서 B로 이동했을 때 A하고 B의 전위차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는 것들을 계산하고 싶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대로 우리 전기장 이용해서 우리 뭘 계산하는 식? 우리 전위차를 계산해 주는 식 요거 그대로 써먹을 거예요. 자, 그럼 인테그랄 마이너스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E.ds를 계산해야 되는데 자, 우리 다시 들어간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우린 나란한 방향 성분만 계산해 줍니다 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코사인 들어갈 수 있는데 자, 전기장 우리 점전화에 의한 전기장식이 우리 어떻게 했었어요? 점전화입니다. 자, 여기 지금 Q라고 하는 점전화가 있었죠? 문제에서 지금 설정이 점전화에 의한 전위차를 지금 계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점전화에 의한 전기장식은 여기서는 지금 K라고 썼지만 우리 일반적으로 더 뭐라고 많이 썼어요?
4파이 입실론 제로 R 제곱분의 Q라고 하는 식이 점전화가 만드는 전기장에 해당이 됐었습니다. 근데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을 자 K라고 하는 쿨롱 상수로 바꿀 수 있어요. 어차피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도 우리 상수 취급해 줄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뭘 바꾼 거냐면 K라고 하는 쿨롱 상수는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을 우리는 쿨롱 상수로 지금 바꿔서 표현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이 자리에다 집어넣고 앞으로 상수 꺼낼 수 있죠? 그러면 R 제곱분의 1 DR이 됩니다. 그럼 R 제곱분의 1을 우리 적분하는 거예요. 자, 근데 적분은 기본적으로 조금은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요즘에는 이제 적분하는 문제도 좀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요거 적분해주면 요거 잘못됐어요. 요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라고 얘기해줘야 됩니다. 자, 플러스로 바뀌면서 R분의 K2Q라고 하는 자, 이런 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A에서부터 B라고 했으니까 KQ는 앞으로 꺼내고요. RB분의 1 마이너스 RA분의 1을 자, 요렇게 여러분들 계산을 좀 해주시면 될 내용들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자, 전기장을 자, 우리 R 해시라고 하는 단위 벡터를 이용해서 표현해주면 요렇게 그냥 바뀝니다. 라는 것만 여러분들 비교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자, 결론이에요. 자, 전위차를 계산할 때는 경로에 무관합니다. 자, 우리 힘 중에서 경로에 무관한 힘을 우리가 보존력이라고 했었는데, 전기력도 보존력이에요. 그래서 전기장도 보존력장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주는데, 특징이 뭐였었냐면, 처음 위치하고 나중 위치, 즉, 엔드 포인트만의 함수입니다. 끝점과 첫 번째 A점과 B점에 의해서만 결정되지, 경로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A하고 B의 전위차는 자, 요렇게 여러분들 계산해 주시면 되고, 그런데 자, 우리 여기에서 이제 요 가정을 합니다. 자, 우리 어디를 좀 기준점을 잡을 거냐면 자, 무한대예요. 자, A가 무한대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럼 A를 무한 지점이라 잡고, 그럼 그곳에서 자, A를 기준점으로 잡습니다. 그럼 여기가 우리 어디라고 보시면 되냐면 기준점이에요. 자, 우리는 기준점에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0이 됐듯이 전위도 우리는 0이라고 이런 설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 A가 무한대로 가면 자, 요거 얼마가 돼요? A가 무한대로 가면 요 값이 우리 다 0 취급해 줄 수 있죠? 그러면 B점에서의 전이에요. B점에서의 전에는 우리 얼마에 해당됩니다? 4파이숑 제로 RB분의 Q라고 하는 식으로 자, 요렇게 표현해 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일반화 시켜서 점전화 Q로부터 R만큼 떨어진 곳이에요. 여기서는 지금 RB라고 지금 얘기한 거지만 점전화 Q로부터 R만큼 떨어진 지점에서의 전위는 자, K 곱하기 R분의 Q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또는 우리 4파이 입실론 제로 R분의 Q라고 하는 값들 그대로 여러분들 사용해 주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고 이 Q는 여러분 점전하잖아요. 근데 얘는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점전화일 수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전위는 스칼라 계산이었기 때문에 자, 우리 그대로 부호는 그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플러스 점전하면 자, 플러스 전위 같고요. 마이너스 점전하면 마이너스 전위를 갖습니다. 라고 여러분 얘기해 주면 돼요. 그래서 자, 요 식 하나 기억하세요. 4파이 필론 제로 자, 이 식 썼는데 자, 다시 써주면은 우리는 어떻게 표현해 줄 수 이걸 더 많이 쓸 거예요. 4파이 입실론 제로 R분의 Q라고 하는 자, 플러스 마이너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요렇게 여러분들 식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점전화에 의한 전위예요. 자, 그랬을 때, 자, 우리 구면상에서는 같은 전위, 자, 요걸 우리 등전위선 또는 등전위면이라고 합니다. 자, 점전화 Q로부터 다 같은 거리에 해당되잖아요. 같은 거리에 있는 지점들을 우리는 등전위선, 등전위면에 해당이 됩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예요. 자, 선전화의 전위차도 우리가 좀 계산해 보도록 합시다. 이거 나중에 또 많이 써요. 자, 우리 선전화가 있는데 얘는 플러스 람다로 여러분들 선전화 밀도가 플러스 람다인 어떤 선이 있다라고 가정을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좀 설정하도록 합시다. 자, 여기를 A점이라고 하고, 자, 여기를 우리가 B점이라고 할게요. 자, A점까지의 거리가 있을 거잖아요. 자, 내가 여기를 R1이라고 할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내가 여기를 또 설정해서, 자, B까지의 거리도 있을 겁니다. 내가 얘를 R2라고 할게요. 그리고 A 지점에서의 전위를 VA, B 지점에서의 전위를 VB라고 자, 이렇게 설정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자, 우리 요거만 더 판단합시다. 근데 A하고 B 중에서 어디가 더 전위가 높아요? 근데
플러스에 가까울수록 전위가 높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당연히 A가 더 전위가 높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또, 자, 우리 선전하가 만드는 전기장식은 좀 알아야 되죠. 선전하에 의한 전기장이 우리 식이 지난 시간에 유도했었지만 좀 외우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얼마 썼냐면 2파이 입실론 제로 R분의 우리 람다라고 자, 이렇게 우리 얘기해 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위차 계산하는 거예요. 자, A하고 B의 전위차. 우리는 어디가 더 전위가 높은 거 알고 있으니까 A의 전위가 더 높은 걸 알고 있으니까 VA 마이너스 VB. 자, 이 값을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크기만 계산할게요. 마이너스를 빼겠습니다. 그럼 인테그랄. 자, R1에서부터 R2까지. 자, 전기장 DR이었어요. 그럼 전기장 자리에 뭐가 들어가면 돼요? 여기에 여러분들 2파이 입실론 제로 R분의 람다 들어가고 여기에 DR이라고 하는 값으로 여러분들 적분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 요거 적분해 주시면 여러분들 상수 취급할 수 있는 거 밖으로 꺼내죠. 자, 2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람다는 밖으로 꺼낼 수 있고요. 여러분들 인테그랄 R분의 1 적분하는 거예요. 그럼 R분의 1 적분하면 우리 연력학에서도 많이 나오는 ln 등장합니다. 자연호가 등장하고, 자, R1에서부터 R2라고 하는, 자, 요 값으로 여러분 계산해 줄 수 있습니다. 좀 간단하죠? 이거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A하고 B의 전위차. 자, 우리 전위. 어떤 선전하가 등장하면 A점에서의 전위는 얼마겠습니까? B점에서의 전위는 얼마겠습니까? 이거 안 물어봐요. 선전하인 경우는 항상 전위차를 물어봅니다. 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무한대로 가버리면, 이런 B가 무한대로 가버리면 거기 기준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 무한대로 가면 요 식이 좀 이상해지잖아요. R2가 무한대로 가면 식이 좀 복잡히 이상해지죠? 그래서 우리 선전하인 경우에는 어떤 특정한 지점에서의 전위를 물어보지 않고 항상 두 지점 사이에 전위차를 물어봅니다. 대소관계는 여러분 판단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선전하에 의한 전기장을 이용해서 전위차를 자 이렇게 우리가 계산해 줄 수가 있습니다. 라는 것들도 좀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세 번째, 면전하에 의한 전위차예요. 면전하. 자, 면이자 이렇게 무한 평형판이라고 여러분 얘기 좀 됩니다. 그런 다음에 자, 이것도 이렇게 설정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내가 여기를 자, A점이라고 하고 내가 여기를 B점이라고 하고 그리고 A, B 사이의 거리가 있을 겁니다. A, B 사이의 거리를 D라고 만약에 설정을 해보도록 합시다. 근데 우리 지난 시간에 전기장 유도했었지만 면전하가 만드는 전기장, 자, 우리 플러스 시그마라고 자, 이렇게 가정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 A에서의 전위를 VA, B에서의 전위를 VB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A하고 B 중에서 누가 더 전위가 높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당연히 여러분들 플러스에 가까울수록 만약에 얘가 마이너스로 대전되어져 있었으면 자, 마이너스 시그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에 가까울수록 전위가 오히려 낮은 거니까 마이너스로 대전되어져 있는 무한 평면판이었으면 B의 전위가 더 높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면 돼요. 근데 플러스로 대전되어져 있기 때문에 플러스에 가까운 A가 더 전위가 높습니다. 라고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면전하가 만드는 전기장식이 있었습니다. 얘가 우리 얼마였어요? 2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라고 하는 식을 우리 지난 시간에 유도했었습니다. 즉 얘가 우리 어떤 전기장이에요? 자, 균일한 전기장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었죠? 그래서 자, 이거 계산할 거예요. 자, 전위차 어디하고 어디 사이에 A하고 B 사이의 전위차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 근데 전기장이 균일하면 굳이 적분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얘는 바로 자, 우리 어떤 걸로 가시면 돼요? 2에다가 자, D 코사인 세타라고 얘기해 주면 되는데 근데 2하고 D가 지금 나란한 방향이죠? 전기장의 방향과 D의 방향이 지금 나란했으니까 코사인 세타는 그냥 0이 돼서 코사인 세타는 1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더 간단하네요. 그래서 전위차는 간단하게 전기장에다가 D만 곱해주면 돼요. 좀 더 쓸게요. 전기장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2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 곱하기 D라고 하는 자, 이런 값으로 전위차를 여러분 계산해 주면 됩니다. 그렇죠? 이것도 간단하죠? 면전하에 의한 전위차는 전기장이 균일하기 때문에 적분할 필요 없습니다. 바로 그냥 여러분들 이 D 값으로 바로 비교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면전하에 의한 전이차는 자,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고요. 자, 네 번째예요. 자, 도체구 내부와 외부에서의 전이도 여러분 계산해 보도록 합시다. 이미 이제 결론이 나와져 있는데 일단 자, 요렇게 좀 설정할 거예요. 자, 도체구 있습니다. 그럼 요렇게 임의대로 위치 설정해서 자, 여기 임의 내부의 임의 위치를 내가 여기를 A점이라고 설정할 거예요. 표면을 B점이라고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구 외부죠? 구 외부를 C점이라고 좀 설정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먼저 요거부터 배워보도록 합시다. 거꾸로 할 텐데, 우리 구는 밖에서 볼 때 그냥 무엇처럼 보고 여러분 전기장 계산해 줄 수가 있었냐면, 구나, 여러분 도체구나 부도체구, 대전되어져 있는 도체구나 부도체구는 다 밖에서 볼 때는 점전화 취급해 주면 된다라고 했었어요. 자, 그래서 C의 전위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 자, C의 전위 외부입니다. 그럼 그냥 점전화 취급 얘기해 줄 수 있어서, 여기는 4파이 입실론 제로 R분의 여러분들 얘기를 Q라고 얘기해 주면 돼요. 얘를 우리 어떻게 설정할까? 플러스 Q로 대전되어져 있다라고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얘도 당연히 플러스라고 얘기해 주면 되고. 자, 이거는 어디 밖에서예요? 스몰 r이 라지 r보다 큰 곳에서의 전기장을 계산해 준 건데, 무엇처럼 취급해 주면 됩니다? 점전화 취급해 주면 됩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점전화로 취급해서 전기장도, 전위도 다 점전화 취급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럼 B 어떻게 계산할게요? B에서의 전위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 B는 표면이잖아요. 그럼 표면은 얘도 마찬가지 4파이 입실론 제로 라지 R분의 얘도 플러스 Q라고 자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됩니다. 자, B점에서의 전위는 무엇처럼 보면 돼요? 이것도 표면에서의 전위처럼 보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A점의 전위를 계산할 텐데, 근데 여러분 이것도 항상 명제처럼 정의되어져 있어서, 자, 우리 A점의 전위, 답을 먼저 얘기할게요. A점의 전위는 반드시 표면의 전위와 항상 같은 값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얘도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4파이 입실론 제로 R분의 플러스 Q로, 우리 A점, 즉 내부죠. 내부에서는 전위가 일정한 값을 여러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 요렇게 계산하도록 합시다. 자, 델타 V라고 해서 우리 A하고 B의 전위차를 한번 계산해보는 식으로 써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인테그랄. 자, E.dr이라고 자, 요렇게 여러분들 표현해 줄 수 있을 텐데, 자, 우리 도체구 내부의 전기장이 0이었어요. 자, 도체구 내부에서의 전기장이 우리가 얼마였었냐면 0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A하고 B 표면이었습니다. 표면에서의 전위는 반드시 같은 값을 갖습니다. 라고 내가 얘기를 해줄 수가 있을 거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A에서의 전위는 반드시 뭐랑 같습니다. 자, 표면에 해당이 되는 B에서의 전위랑 같아서, 그래서 요렇게 해서, 그렇죠? 내부에서의 전위는 표면에서의 전위와 같은 값으로 자 비교해 주면 되고, 외부에서는 거리에 반비례하는 값으로 늘 비교해서 나타내 주면 돼요. 그래서 자, 우리 내부에서는 표면의 전위와 같은 값으로 일정하고요. 외부에서는 거리에 반비례하는. 근데 이건 전기장 지난 시간에 그랬었던 거네요. 전기장은 무조건 내부에서 0이었었습니다. 도체구는 무조건 0이었고, 외부에서의 전기장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자, 이런 값으로 우리가 비교해 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도체구는 좀 중요한 특징들도 많이 등장하고 있으니까 기본적인 내용들은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중에 하나에 해당돼요. 자, 그래서 우리 대전된 도체에 의한 전위는 좀 전에 결론부터 얘기했었죠? 자, 우리 표면에서의 전위를 일정합니다라고 했는데, 자, 근데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자, 우리 첫 번째는 도체 내부의 어느 위치에서나 전기장은 무조건 0이에요. 이거 잘 기억하세요. 전기장은 무조건 제로. 또 여러분들, 우리 도체는 또 어떤 특징이 있었어요? 우리 공급된 전하, 과잉 전하 또는 익스트라 차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과잉 전하는 항상 어디에만 분포하게 됩니다? 표면에만 분포하게 됩니다. 라고 하는, 자, 오른쪽 그림, 자, 요거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항상 표면에만 존재했었습니다. 또
도체 표면 바로 밖의 전기장이에요. 바로 밖의 전기장은 입실론 제로분의 여러분들 우리 입실론 제로 시그마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면전화 밀도가 시그마였을 때. 여러분 요거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전기장에 관한 가우스의 법칙 유도했을 때도 우리 썼던 식 중에 하나에 해당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표면 전화 밀도는요, 뾰족한 지점. 자, 요런 것들이 좀 뾰족하죠? 그럼 뾰족한 지점에 좀 더 많이 모이게 되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게 돼요. 왜죠? 여러분들 왜 그랬었냐면, 우리 플러스들끼리는 반발력이 작용해서 평균적으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으려고 합니다. 그럼 가장 멀리 떨어져 있으려면, 자, 뾰족한 쪽이 좀 많이 모이게 되는, 자, 이런 특징들을 가지게 돼요. 그렇죠? 그리고 좀 전에 정리했었네요. 자, 우리 정전기적 표면 상태의 도체는 표면상에서 있는 모든 점의 전위는 다 같습니다. 자, 표면뿐만이 아니라 어디에서도, 내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표면상의 뿐만이 아니라, 자, 도체 표면상의 전위뿐만이 아니라, 무엇도 항상 하냐면, 내부에서의 전위. 내부 전위도 반드시 동일한 값으로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자, 내부에서의 전위와 표면에서의 전위는 항상 같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면 돼요. 자, 그래서 도체 표면은 등전위 면이 되고요. 내부 전기장은요. 자, 우리 또 전위는 우리 표면에서와 늘 같은 값으로 우리 설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라는 것들. 자, 도체는 꼭 또 특징들, 전기장과 전위에 대한 특징들을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자, 우리 마지막이에요. 부도체구 내부에서의 전위, 내부와 외부에서의 전위를 갖도록 합시다. 자, 여기 D점하고 C점하고 A점이 자, 이렇게 설정이 되어져 있고, 얘가 여러분들 플러스예요. 즉, 여러분들 얘가 고르게, 자, 이렇게 보면 부피 전화 밀도가 일정한 여러분들 부도체구라고 할 겁니다. 그렇죠? 여기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라고 해서, 자, 부피 전화 밀도가 균일합니다.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지금 대전되어져 있는 자 이런 상황이다라고 설정할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바깥에서부터 할게요. 이게 좀 더 쉬워요, 여러분들. 자, VB라고 하는 외부에서의 전위예요. 그럼 외부에서의 전위는 자, 우리 도체구든 부도체구든 밖에서 보면 우리가 무엇처럼 보고 전기장 전위를 계산해 줄 수 있다라고 했었어요. 점전화처럼 보고 계산할 수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점전처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4파이, 자, 입실론 제로, R분의 또 플러스 Q라고 해줄 수가 있어서, R이 어디보다, 라지 R보다 큰 영역입니다. 자, 우리 무엇 때문에 무슨 취급해주면 된다라고 했었으니까, 점전화 취급해주면 된다라고 했었어요. 자, 그래서 B의 전위는, 자, 점전화를 계산해주면 되고요. 또 C의 전위도 갑시다. 자, C의 전위 또 우리 얼마나 이해할 수 있을 거냐면, 표면이니까 얘는 4파이 입실론 제로 라지 R분의 Q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얘기해 주면 돼요. Q. 그 다음에, 요 D예요. 자, D에서의 전위 이제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무런 D가 아니라, 우리 특별하게 좀 어디에서의 전위를 좀 많이 얘기할 거냐면, 자, 중심이에요. R 이꼴 0인 곳의 전위를 좀 우리가 구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럼 자, A하고, 자, D하고 C점에 대한 전위 차식을 잠깐 써보도록 할게요. 자, V, 델타 V라고 해서, 자, VD 마이너스 VC라고, 자, 이렇게 설정해 보도록 합시다. 그럼 얘는 인테그랄, 자, 스몰 r에서부터 라지 r까지. 여러분들 전기장이 0이 아니죠. 우리 균일하게 대전되어져 있는 부도체구 내부에서 전기장 공식이 여러분 얼마였었냐 하면 얘가 4파이 입실론 제로 라지 R의 세제곱분의 Q 곱하기 스몰 r이라고 한 자 이런 식이 있었습니다. 자, 이것도 유도했었어요. 전기장에 관한 가우스의 법칙 이용해서 유도했었던 식 기억하셔야 되고요. 또는 우리 어떻게 표현해 줄 수 있었냐면 얘는 여기 좀 더 자, 3 입실론 제로분의 자, 부피 전화 밀도가 균일했을 때 자, 이렇게 표현하고 R이라고 하는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해 줄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나 위에 있는 식 써볼 거예요. 자, 요 식을 여러분들 대입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 요거 집어넣어줘요. 자, 4파이 입실론 제로 라지 R의 세제곱분의 Q 곱하기 R 그 다음에 DR이라고 하는 요거 적분해 주셔야 돼요. 그렇죠? 근데 C는 우리는 알아요. 자, 요거 다시 써주면
VD 마이너스 C점에서의 전위는 표면이 되었잖아요. 자, 그래서 4파이 입실론 제로 라지 R분의 Q 들어가고요. 다 우변은 자, 우리 적분해야 되죠? 라지 R에 대해 적분해 줍니다. 자, 그럼 우리 뭐 튀어나와요? 2분의 1 하나 튀어나와야 돼요. 자, 요렇게 할게요. 그래서 요렇게 합시다. 자, 8파이 입실론 제로 라지 R의 세제곱분의 Q 들어가고요. 자, 우리 스몰 R의 제곱으로 바뀐 다음에 자, 적분 구간이 스몰 R에서부터 라지 R까지입니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조금 더 계산합시다. 그러면 우리 얼마로 얘기할 수 있을 거냐면 자, 일단 라지 R 하나 들어가면 요거 하나 약분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쓸게요. 자, 8파이예요. 자, 8파이 입실론 제로 라지 R분의 Q 하나 남고요. 또 마이너스 자, 이번에는 또 8파이 입실론 제로 라지 R의 세제곱분의 Q 곱하기 R이라고 하는 식이 자, 이렇게 원래 남게 됩니다. R 제곱이네요. 제곱 이렇게 정리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자, 좌변에 있는 식 요식하고요. 우변에 있는 식 자, 요 식을 내가 계산할 겁니다. 자, 그럼 계산될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 너무 플러스가 될 거니까 이거 없어지면서 여기가 3으로 자, 이렇게 우리가 바뀌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 VD에 대해서 정리할 텐데 자, VD 좀 묶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묶어낼게요. 자, 4파이 8파이죠? 자, 두 개 정리해 주니까 자, 8파이 입실론 제로 R분의 Q로 묶어내면 자, 가로 안에 살아남는 게 자, 요렇게 오래 남네요. 자, 3 마이너스에 라지 R의 제곱분의 스몰 R의 제곱이라고 하는 자, 이런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자, 우리 내부에서의 전위를 구한 거예요. 부도체구 균일하게 대전되어져 있는 부도체구 내부의 전위를 계산한 건데 이 내부에서의 전위는 자, 스몰 R이 지금 변수에 해당되죠. 자, R제곱의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제곱에 비례하는데 마이너스 R제곱에 비례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 요거 얘기합시다. 만약에 R이 0이다라고 하는 즉 우리는 어디에서의 전위를 지금 계산한 거냐면 중심에서의 전을 지금 계산하고 싶습니다. 그럼 R 값에다가 뭐 집어넣어주면 0 집어넣을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럼 이거 0 나오면 자, 뭐만 살아남아요? 3만 살아남게 됩니다. 그래서 3 앞으로 빼주고 그럼 8파이 입실론 제로 R분의 3Q가 되는데 이걸 자, 이렇게 좀 바꿀게요. 어떻게 바꿀 거냐면 자, 2분의 3 가고요. 먼저 그 다음에 4파이 입실론 제로 라지 R분의 Q라고 하는 값을 써주시는데 우리 요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요게 우리 표면에서의 전이 VC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얘는 2분의 3 VC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식 밑에 있는 그래프가 자,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우리 좀 전에 부도체구 내부에서의 전위가 자, 이런 함수로 표현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자, 우리 스몰 R이 변수인데 마이너스 R제곱에 비례하는 게 우리 내부에서의 전위였었어요. 그래서 자, 2차 함수인데 마이너스면 우리 어떻게 위로 볼록인 그래프가 나오죠. 그래서 자, 요렇게 오늘 결정되고 그리고 중심에서의 전위 중심에서의 전위는 우리 어디에 표면에서의 전위의 몇 배가 됩니다? 2분의 3배가 됩니다. 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러면 표면에서의 전위를 3분의 2V0라고 하면 중심에서의 전위는 그거의 2분의 3배에 해당되는 V0라고 얘기해 줄 수도 있을 거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자, 조금은 그래도 계산하는 연습을 좀 해주세요. 왜냐면 요즘에는 계산 문제들이 우리 종종 나옵니다. 적분해야 되는 문제들도 우리가 등장했기 때문에 우리 지난 시간에 전기장 작년 기출문제에서 전기장도 우리 균일한 부피전화 밀도가 아니었을 때는 반드시 적분해야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도체구 내부에서의 전위를 계산할 때도 자, 이렇게 해서 적분을 이용해서 계산해야 되는 특징들로 비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프의 모양도 표현해주고. 자, 근데 이런 특징을 또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플러스로 지금 대전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프가 중심으로 들어올수록 높아집니다.
근데 만약에 마이너스로 대전되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마이너스로 대전되어 있으면 어떻게 보일까요? 자, 이렇게 오다가 자, 뭔가 이렇게 되는 자, 이러한 그림의 모양도 여러분 얘기해 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로 대전되어져 있을 때는 자, 이런 그래프의 모양. 플러스로 대전되어져 있다고 설정했기 때문에 자, 이러한 그래프의 모양으로 결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가지 점전화, 선전화, 면전화, 도체구 내부 외부, 부도체구 내부 외부의 전기장을 이용해서 전위와 전위차를 계산하는 연습. 이건 필수예요. 전기장과 전을 배웠다면 필수적으로 여러분들 기억 좀 해주셔야지 될 내용들에 해당이 되는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전기장을 이용해서 전기장을 이용해 전을 계산했는데 반대로도 할 수 있습니다. 전위를 이용해서 전기장을 계산해 줄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요게 요렇게 우리 결정돼요. 여러분, 이거 어디에서 이 식이 바뀐 거냐면, 자, 우리 요 식에 해당됩니다. 우리 좀 전에 전위차 공식 우리가 뭐였어요? 마이너스까지 표현해주면, 인테그라 2-d, 여러분들 우리 얼마에 해당됩니다? x라고 여러분 얘기해 줄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럼, 이거 양변을 미분해주면, 자, 그러면 어떤 형태로? 자, 이렇게 형태로 바뀔 수도 있을 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전기장을 알면 전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전기장을 알면, 자, 어떤 방법으로? 자, 이 방법으로. 반대로 전위를 알면 전기장을 계산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전위를 알면 전기장을 미분. 근데 여러분 전기장을 알고 있었을 때는 적분을 해야 되지만 전위를 알고 있을 때는 미분하는 게 조금 더 계산상으로는 좀 수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적분보다는 미분을 좀 더 많이 선호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전기장을 이용해서 우리 좀 전에 다 적분해서 구했잖아요. 그래서 전위차나 전기장 계산해 주는 것들은 자, 요 2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여러분 또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전위와 거리에 대한 그래프를 그린 후에 그 그래프는 반드시 기울기가 전기장의 세기를 나타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자, 이렇게 좀 보도록 할게요. 자, X축이, 여러분, X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거리 R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Y축이 만약에 전위예요. 그리고, 자, 그래프의 모양이 자, 이렇게 등장했다라고 가정할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 전위 거리 그래프에서는 기울기가 무엇을 의미합니다. 라고 얘기할 거냐면 얘가 전기장의 세기를 얘기합니다. 라고 이런 비교해 주시면 돼요. 자, 이거 지금 얘기하고 싶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근데 지금 그래프를 제가 임의대로 설정했지만 지금 오른쪽이 지금 전위가 높고 왼쪽이 지금 전위가 낮은 상태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전위가 낮은 쪽에 마이너스가 있고 전위가 높은 쪽에 플러스가 있는 것처럼 생각해 주시면 그럼 어떤 대전 입자의 1차원 운동 같은 것들을 좀 수월하게 우리가 분석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요것도 기출문제니까 기출문제 잠시 후에 좀 풀어볼 거고요. 또 등전이면 우리 특징이 있었는데 자, 우리 이렇게 전기장이 형성되어져 있다라고 설정해 보도록 합시다. 그럼 이런 전기장은 자, 이거 균일한 전기장이라고 해요. 면전화가 만드는 전기장이 자, 이렇게 되어져 있었죠. 그랬을 때 요 파란색 선들, 자, 이게 우리 뭐였어요? 이게 우리는 등전이 면이었습니다. 등전이 면에 해당이 돼요. 그럼 이랬을 때, 자,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자, 여기를 A점이라고 하고, 여기를 B점이라고 해서, A에서 B로 자, 이렇게 이동을 했어요. A에서 B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럼 그때, 자, 당연히 등전임 현상에서 이동했으니까, 당연히 우리는 A하고 B의 전위차는 같아요. 전위와 같습니다. A하고 B의 전위가 같을 거니까, 델타 V라고 하는 VA-VB는 얼마입니다? 0입니다. 자, 이거예요. 요거 지금 여러분 설명한 거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당연한 결과 등전이 면을 따라서 이동하면 한일의 양은 0입니다. 라는 것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마찬가지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자, 점전화가 자 이렇게 지금 늘 존재하고 그럼 그 주변에 이렇게 나가는 방향으로 전기장이 존재하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 여기를 A점이라고 하고 여기를 B점이라고 할게요. 그래도 여러분 이렇게 해봅시다. 얘는 지금 직선으로 움직였지만 여러분 이렇게 직선으로 움직여도 전위차는 0이지만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도 전위차 0. 왜냐하면 우리 전위차는 경로에 무관한 함수라고 했으니까 자 밑에도
A에서 B로 갈 때 등전이면을 따라서 이동해도 되고요. 또는 자, 쭉 갔다가 자, 이렇게 이동해도 또는 자, 이렇게 갔다가 자, 이렇게 이동하더라도 항상 전위차는 0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자, 좀 전에 우리 얘기했듯이 전위를 알면 이거 뭐에서 미분하면 우리가 무엇을 구해줄 수가 있었어요? 우리 전기장을 구해줄 수가 있었습니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전기장과 전위와의 관계 등을 얘기해 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우리 기출문제 하나 보도록 하죠. 자, 이 피트 예시문항에서 하나 나왔었던 문제에 해당됩니다. 원점에서 질량이 M이고 전하량이 Q인 음전하예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음전하래요. 음전하. 자, 음전하를 원점에서 빵 발사시켰습니다. V0의 속력으로. 그리고 자, 이렇게 지면들 B점을 지나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상황들이 좀 설정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세요. 라고 했어요. 자, 그럼 요건 좀 가도록 합시다. 자, 전위 거리 그래프예요. 여러분, 전위 거리 그래프면 얘는 기울기가 무엇을 의미합니다. 기울기의 크기가 우리는 전기장의 세기를 의미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었고요. 또 여러분, B점이 전위가 낮고 양쪽이 좀 전위가 높아요. 자, 그럼 우리 B에 여러분들 마이너스가 있는 것처럼 양쪽이 전위가 높으니까 양쪽에 플러스가 있는 것처럼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자, 이게 설정이 가능하네요. 자, 마이너스 Q인 대전입자에 해당돼요. 자, 오른쪽으로 빵 발사시켰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오른쪽으로 발사시키면 자, 이 마이너스 대전입자는 오른쪽으로 움직이지만 어느 쪽으로 전기력을 받아요? 왼쪽으로 전기력을 받아요. 그렇죠? 왜냐면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쪽으로 좀 가는 상황이면 마이너스 대전입자가 마이너스 쪽으로 가는 상황이면 서로 청력이 작용하죠. 자, 그래서 오른쪽으로 전기력이 작용해서 얘는 여러분들 원점에서부터 B점까지 가는 동안 속력이 점점 어떻게 되냐? 감소합니다. 감소해요. A에서부터 B까지. 원점에서부터 B까지 가는 동안. 그러다가 B를 지났어요. 자, B를 지금 지난 상황이 지금 문제에 설정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자, 우리 마이너스 대전입자인데, 자, 마이너스로부터 지금 멀어지고 있는 거죠. 그럼 얘는 어느 쪽으로 힘을 받아요? 오른쪽으로 전기력을 받습니다. 그러면 자, B를 지난 다음에서부터는 대전입자는 속력이 점점 어떻게 될 거냐면 증가되는 자, 이런 상황이 여러분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속력이 점점 감소했다가 속력이 점점 증가하게 되는 자, 이런 상황이 여러분 등장할 겁니다. 여러분 흡사 이게 뭐랑 굉장히 비슷하냐면 자, 우리 역학에서 언덕이 자,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언덕이 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자, 높이가 h예요. 높이가 h라고 설정해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여기에서 질량이 어떤 물체를 내가 얼마의 속력으로 V0 속력으로 빵 발사했습니다. 그럼 이 물체가 이 언덕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최소한 처음 발사했을 때 우리 에너지 보존 그대로 쓰는 거예요.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0 제곱이라고 하는 운동 에너지가 뭐보다 클 때 넘어갈 수 있습니다. mgh라고 하는 포텐셜 중력 포텐셜 에너지보다 커야지 넘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자, 요런 식으로 여러분 써먹을 수 있잖아요. 똑같은 방법 써먹어요. 지금 대전입자가 지금 B를 넘어갔어요. B를 넘어갔습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 그대로 합니다. 처음에 발생했던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 제로제곱이라고 하는 운동 에너지가 전기력 포텐셜 에너지예요. 자, mgh 대신에 우리는 어떤 식으로 쓸 거냐면 자, q 델타 v라고 하는 자,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된다는 뜻이에요. q 델타 v. 그러면 델타 v 자리에 원점에서의 전위는 v0. 그 다음에 우리 B점에서의 전위는 마이너스 V0잖아요. 그럼 우리 전위차 자리에는 여러분 뭐가 들어가면 돼요? 원점과 B점에서의 전위차에 해당되는 이 V0가 자, 이렇게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대전입자의 속력은 지금 뭐보다 큰 상황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넘겨서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얘는 n분의 4 Q 라지 V0보다 큰 상황입니다. 라고 하는 자, 기억이 우리가 맞는 내용에 해당됩니다. 자, 역학에서 배웠던 에너지 보전.
그걸 그대로 여러분들 어디에 적용합니다. 자, 우리 전자기에 적용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또 보죠. 자, 니은 보시면 A 지점에서의 전기장의 방향과 C 지점에서의 전기장의 방향 서로 반대입니다. 우리 전기장은 항상 어디에서 어디였어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였었습니다. 그럼 A 지점에서의 전기장의 방향은 오른쪽 방향이라고 얘기하셔야 되고, B 지점, C 지점에서의 전기장의 방향은 얘는 왼쪽이라고 자,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방향.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전기장을 각각 설정해 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반대 방향 맞네요. 자, 그래서 니은도 여러분 맞는네요. 보시면 되고요. 또, 자, 디귿에 음전하는 원점과 D점 사이에서 진동합니다. 원점하고 D점 아니죠. 언덕과 같이 생각해 주면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넘어가 버리는, 자, 그런 특징들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걸 역학이랑 비교할 때 종종 이렇게 많이 비교합니다. 여러분들, 마이너스 Q라고 한 대전 입자가 나오면, 여러분, 요 그래프 있잖아요. 요 그래프의 모양을 뒤집어요. 뒤집어서 무엇처럼 보시면 되냐면 그냥 언덕처럼 보고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고요. 만약에 플러스 Q라고 하는 대전입자가 등장했을 때는 자, 이 왼쪽에 있는 그래프 그대로 자, 이렇게 해서 얘도 이렇게 언덕 빗면이죠. 얘는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상황. 얘는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자, 상황으로 비교를 해 주셔도 좀 이해하는 데 편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특징이에요. 우리 플러스 Q라고 하는 대전입자가 등장을 했다면 얘는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상황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고요. 근데 마이너스 Q라고 하는 대전입자는 이걸 뒤집어서 이 그래프를 뒤집어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상황으로 분석을 해주셔도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플러스 대전입자였을 때, 마이너스 대전입자였을 때 전위 그래프, 전위 거리 그래프 해석하는 방법 등을 반드시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디귿은 틀렸죠? 자, 그래서 진노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답이 될 수 있는 거는 자, 기억하고 니은만 답으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까지 오늘도 조금 어려운 것들 많이 했습니다. 자, 전위차 활용하는 연습들 잘 해주시고 자, 복습하고 문제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